네, 특별한 탑5의 시장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장도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도 즐겁게 날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필옵틱스 올라왔습니다. 10.05%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유리기판주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먼저 필옵틱스는 최근 삼성 SDI의 전 부사장을 신사업 부문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 있던 이 사업 구조를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영입으로 유리기판 장비 분야까지 더 강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발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 기술 계속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딥시크 쇼크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만큼 이제는 다시금 안전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ISC였습니다. 역시 9.0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에이직부터 HBM 그리고 유리 기판까지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경쟁력이 인프라 확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력이 모두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은 82%, 영업이익 무려 400% 가까이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도 이 예상치에 부합할 걸로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인데요. 5거래일 만에 확실한 반등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까 특이점에도 살펴보셨던 네이버입니다. 4.8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7년 만에 다시 경영 활동에 참여합니다. 아직 사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AI 서비스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역시도 최근 샘 올트먼 CEO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설 연휴 이후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기간 순매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두 종목 중에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삼성 SDI입니다. 3.4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발의된 한국판 IRA가 배터리 종목에게는 훈풍을 불어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행법을 보면 2차 전지 분야는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야지만 법인세 혜택을 받는데요. 2차 전지 기업처럼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을 직접 논의하는 방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됐는데 적자 전환이 확인됐죠. 그렇다면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상 앞으로 캐즘 돌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21%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무려 7개월 만에 2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을 주로 한 IR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황반 변성 치료제 올해부터 한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유럽, 일본까지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먹는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2027년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올랐던 만큼 그 안에서 탑픽 종목 될 수 있을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봐야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던 두 종목 필옵틱스 그리고 ISC 가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올라타도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 그리고 IR을 진행하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삼천당 제약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옵틱스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다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조정 국면이 끝난 걸까요?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전망 짚어보면서 필옵틱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피로옵틱스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박병준 매니저 홀로 세모를 던져주셨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뭐 팹리스 IP,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산업이 대중화되더라도 유리기판은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아직까지 딥시크 충격 이후에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뭐 줄인다거나 이런 멘트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이만큼 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조정받은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을 받은 지금 국면이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병준 매니저님께서는 세모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실까요, 지금? 제가 한번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준비한 차트,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성질은 이겁니다. 이렇게 악어 입처럼 쫙 벌어지면 거기를 타고 쭉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면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면 입을 주가가 저점에서 지금 13,600원에서 33,000원까지 거의 2배 넘게 올라갔죠.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입을 다무는 고점까지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제가 세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피롭틱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오늘장에서 9%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에이직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부상했었던 종목이지만 한동안 또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 반갑게 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호근 매니저가 1월 달부터 강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ISC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던져주셨고요.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올라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HBM, 유리기판, 에이직 반도체, 이게 뭐 지금 이제 가장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이 세 부분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죠. 일단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조금 그 시장에 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아마도 이 종목이 올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약점이 이제 증권사 목표가가 별로 안 높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ISC 증권사 이제 목표가를 보시면 대부분 다 지금 얼등이 상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SC 올해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타이밍이 조금 조정 타이밍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하여튼 올해 한번 지켜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최근에 핫한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직 반도체, HBM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리포트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C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1%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연일 또 빨간불을 켜뒀었던 만큼 신규 진입자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신규 관점 가능할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오를 던져주셨습니다. 박병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러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악어 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볼린저 밴드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약간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요. 이걸 볼린저 밴드 원리라는 것은 한번 확장이 되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축소가 되면 빠지는 원리인데 약간 악어 입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악어가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악어 입의 윗 상단을 타고 올라가면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이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한번 밑으로 떨어지니까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악어 입이 계속 좁힐 때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드디어 한 27개월 만에 드디어 악어 입이 벌어졌습니다. 월봉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2020년 당시에 악어 입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추세가 계속 이렇게 악어 입처럼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시각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우리 박병주 매니저 우리 방송에서 카카오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차트와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개인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좋을까요? 네이버가 좋을까요? 네이버가 좋으면 O, 그리고 카카오가 더 나을 것 같다 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이버 두 분,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홀로 카카오 X 들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의 카카오가 더 좋다라는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샘 알트먼이랑 이번에 만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카카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스 플로우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상승률 측면에서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다음에 네 번째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 SDI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 3.4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의 업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삼성 SDI 한국판 IRA가 나오면서 수혜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성 SDI 세모 그리고 두 분께서 X 던져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X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집권 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너무 많다. 일단 탄탄 리튬 가격도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인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재료 가격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수요도 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오늘 반등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추세적인 반응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황 회복이 아직까지는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셨는데요. 우리 이호근 매니저님은 또 세모를 던져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세모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업황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업황에 이제 좀 개선이 나오려면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CO2 이산화탄소 규제가 좀 그 지금 이게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나오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현재는 뭐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금 시점에서 꼭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오랫동안 좀 물리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들도 삼성 SDI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던져주셨고요. 또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컨센보다는 그래도 좀 잘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잘 못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업황 회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이 작년에 4분기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전기차 가격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2차 전지에 올라갔을 때는 전기차를 테슬라나 또 우리 기존의 기아나 그다음에 현대차도 전기차를 비싸게 팔았죠. 그때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좀 살 수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업체, 그 2차 전지, 즉 배터리가 또 거기 2차 전지 소재들이 전기차 전체의 그 비용의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대중화 시대로 갔을 때 전기차 한 대당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그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가격을, 어떤 그 부품을 낮춰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까요? 당연히 2차 전지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생산성, 그리고 전기차가 그거를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생산성을 보완하고 남을 규모 효과, 엄청나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가 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캐즘 현상이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현황을 함께 체크해 보면서 2차 전지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이고요. 오늘 장에서 21.69% 큰 상승세를 분출해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IR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비춰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연일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삼천당 제약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 던져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엮이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특별한 이제 그 약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급등을 했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잘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방사선 관련 종목들까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대신 기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 추가적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은 올랐지만 D&D 파마텍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 관점에서 삼천당 제약은 조심하자였고 D&D 파마텍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D&D 파마텍 안 그래도 오늘 회사 IR 담당이랑 통화도 한번 했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가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차익 매물이 삼천당 제약으로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온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첫날에 여러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니까 그때 바닥 확인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D 파마텍 인사이트까지 얻어봤고요. 삼천당 제약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ISC, 그리고 네이버, 삼천당 제약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는 오늘 장에서 좀 크게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박병주 매니저는 세모를 던져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그리고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업황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얻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짚어봤고요. 이제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이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